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어떡하지? 이런 걸 내가 네. 15년 동안 가슴 안고 살았다고요. 진짜. 어떡하지? 먹튀 의혹 반박한 조국단 신장식. 3월 10일 기사고요. 신장식이 변호사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돈 2천만 원이나 받고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뢰했던 사람이 너무 개빡쳤다는 겁니다. 네. 네. 저런 애가 국회의원 되겠냐? 언론이 좀 많이 써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억울하신 분의 이제 억울한 사연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조국당 영입 이제 1호 신장식 씨가 먹튀했다. 전체 수임료는 9천만 원인데 선수금 2천만 원밖에 받지 못했다라고 신장식 변호사가 반박한 거고요. 네. 예, 그러니까 한 건에 이제 그 수임료를 9천을 불렀는데 선수금 2천만 원만 나는 받고 7천을 못 받았으니까 뭐 9천만 원 중에 2천만 원밖에 안 줘놓고는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 이런 얘기고. 네. 신장식 씨 주장은 A 씨가 공수처 고발장 제출을 미루고 미납금도 납부하지 않은 채 연락이 끊겼다. 그래서 A 씨는 언론 담당을 위해서 선임한 게 아닌데 무책임하다. 감찰 요청서 제출도 MBC 보도 보고 알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이 두 분의 얘기가 서로 다르니까 네, 이제 보고 네. 판단하시기 바라고. 네. 카톡이 이제 공개된 게 있는데 A 씨한테 저는 좀 이게 뭐랄까 좀 동정이 좀 가는 그런 게 있어요. 신장식 변호사한테 고소장, 직권남용 및 강요 등 해서 검찰을 이제 상대로 고소장을 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수처 쪽으로 낸 거고요. 고소장에 들어갔던 이제 그 고소장 그 내용 쭉 있는 거죠. 제가 이미 어제 PD수첩과 접수하고 왔어요. 신경 안 쓰셔도. 이렇게 이제 카톡을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사실 하는 일이 뭡니까? 고소장 써주는 일이잖아요. 네. 고소장을 신장식이가 돈을 2천만 원 받아먹고 안 쓰니까 답답해서 그냥 내가 써갖고 기자하고 같이 가서 제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좀 별은 거지. 돈을 내고 요구할 수 있잖아요. 빨리 고소장 언제까지 써주시겠어요? 네, 금요일까지 애가,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애가 네. 좀 신장식이가 그러니까 고객의 이런 이제 요구를 제대로 안 들어줬겠죠. 차일피 미루고.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면 지가 직접 써서 냈겠냐고요. 아무리 네가 바쁘다고 해도 그 MBC 라디오 방송 해갖고 윤석열 깐다고 네가 하루가 바쁘다고 해도 아니 그 2천만 원 받았으면 받은 만큼 일을 해줄 될 거 아니야. 200만 원 받은 것도 아니고 2천만 원 받은 건데 고소장 써주지 그래. PD수첩과 접수하고 와서 신경 안 쓰셔도 하면 그러면 전화를 해갖고 뭐 이렇게 달랜다든지 아니면 내가 바빠갖고 제때 신경 못 써서 뭐 죄송하다는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사람이. 근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온다니까. 흐흐부터 글러 먹었어. 아니 고객한테 흐가 되냐고 이게. 2천만 원 받아놓고는 그럼 저 인터뷰하지 말까요? 사건 접수는 접수고 언론 작업은 계속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언론을 상대로 당신이 억울한 거를 이제 계속 기사하고 하니까 네. 2천만 원 받은 내가 역할을 다 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내가 아니면 네가 네 사건에 관해서 언론에 써줬겠냐 뭐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A 씨가 아니요. 사건을 수임하신 이후에 너무 신경을 안 쓰시고 무책임하신 것 같았어요. 제가 언론 담당을 위해서 선임한 게 아닌데 고소를 위해 선임했는데 지금껏 기다려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지쳐서 제가 직접 고소하고 언론 때만 연락을 주시고 기왕 선임하신 거 부디 신경을 좀 써주세요. 참고로 CBS 기자도 고소 사실 치르려 한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변호사님과 상의하고 싶은데 혼자서 굉장히 힘드네요. 돈 받았지만 변호사로서의 서비스는 제대로 다 제공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특히 A씨가 느끼기, 고객 입장에서 느끼기. 신장식 변호사는 뭐 자기 되게 유명하고 하니까 아니 뭐 꼴랑 2천만 원 갖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 9천만 원 다 갖고 온 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A씨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큰 돈이잖아요 사실. 네. 예. 뭐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 한다고 하고 있냐고 내 말이. 이렇다는 거죠. 정의를 위해서 싸운다는 민변 출신의 변호사들, 민권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 이렇다는 거죠.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사람이 되게 좀 오만하지 않나. 이제 겸손하지 않고. 일단 흐흐는 좀 그렇지 않나. 그래도 2천이라도 그 선수금 받았는데 이런 사람이 과연 국회의원이 돼갖고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는 거죠. 제 얘기는. 예. 김방희 음주운전 3번 징역형 KBS 성공 예감 하차 2023년 3월 17일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요거 신장식 씨의 그 음주운전 관련해서 이번에 말씀드렸는데 2023년에 또 이 문제는 다시 제기가 된 적이 한 번 더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이제 대학생 단체 신전대협, 그 전대협을 조금 패러디해갖고 예, 우파 쪽에서 나오는 이제 뭐 그런 겁니다. 여기서 네. 김방희 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장식 씨를 음주 무면허 운전 전과를 폭로하면서 아니 음주 무면허 운전한 사람이 방송을 진행해도 되냐 하는 거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문제제기를. 네. 이 문제제기 이후에 KBS의 김방희 씨는 그만두고 하차했고요. 네. MBC 신장식 씨는 끝까지 했다는 거죠. 이것도 엇갈리네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좀 보면 김방희 씨가 조금 더 재질이 더 세긴 해요.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4년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징역을 8개월에 집행유 2년 받았거든요. 그 실형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장식 씨는 기간 자체도 2006년에서 2007년이니까 더 한참 전이고 무면허 운전 3회에서 벌금만 3차례 받았거든요. 그래도 이제 이 김방희 씨가 물러났으면 신장식 씨도 좀 물러나는 게 맞지 않나. 노무현을 죽인 거는 이제 진보 언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무현 정신을 노무현 대통령하고 결이 같은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 되게 존경하고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이제 아니 노무현 대통령이 진보 사람이고 민주당에 간판도 걸려 있는데 이게 말이 되냐 하고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이전에 이제 역사를 모르시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말씀 하시는 거고요. 노무현을 죽인 거는 검찰이나 이명박 정부가 아니고 명백하게 진보 언론이 죽인 겁니다. 검찰은 이제 입건해갖고 실형을 살게 할 수는 있겠죠. 벌금형이나 이제 집행유예를 매길 수는 있겠지만 자살에 이르게 만든 거는 자살하라고 등 떠민 사람들이 있는데 자살하라고 제발 니 빨리 가서 죽어라 라고 이제 재촉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진보 언론이라는 겁니다. 5월 1일 한겨레신문에 비굴이냐 고통이냐 하는 제목의 글을 싣고 지금이야말로 그의 예전 장기였던 사즉생 생즉사의 자세가 필요한 때다. 나를 더 이상 욕되게 하지 말고 깨끗이 목을 베라고 일갈했던 옛 장수들의 기계를 한번 발휘해 볼 일이다. 라며 노 전 대통령이 선언한 대로 그의 정치 생명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하지만 그는 죽더라도 그의 시대가 추구했던 가치와 정책, 우리 사회에 던져진 의미 있는 의제들마저 600만 달러의 흙탕물에 휩쓸려 동방 사망하는 비극은 막아야 한다. 자살하라는 얘기라니까 이게. 자살하라고 한 사서 이게 하나가 아니에요. 한겨레는 그랬던 게 아니라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시체 뜯어먹고 살려고요. 관장사 하려고요. 아이, 그런 의도로요? 예, 여기 나오잖아요. 네가 죽으면 그 시대가 추구했던 가치와 정책, 의미 있는 의제들을 우리가 이어서 한겨레에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명백하게 유도된 거예요, 이게. 이게 같은 게 이제 그 노회찬 그 의원이 사망했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아, 그 전에? 예, 예. 노회찬, 그래요? 예, 노회찬 네. 의원이 이제 그 아마 저기 정치자금 그 법 위반 뭐 이런 걸로 이제 잡혀 걸렸는데 그게 네. 뭐냐면은 이제 강연회를 했는데 강연회 대가를 몇 천만 원인가 몇 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실은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뭐 이런 걸로 걸린 거거든요. 걸렸을 때 이제 모든 진보 언론에서 막 일어나가지고 노무현의 본을 받아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무현의 본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스스로 이제 그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목숨을 버리셨고 4천만 원이요라고 그러네요. 예. 그래서 목숨을 버리고 네. 버리시자마자 이제 이 그 정의당이나 뭐 진보신당 이런 쪽에서 그 민주당이 노무현 간팔아 갖고 재미 많이 봤는데 우리도 빨리 재미를 보자 해서 이제 노회찬 재단 만들었죠. 근데 노무현 재단만큼은 장사가 안 됐죠. 네. 노무현 재단은 장사가 잘 돼가지고 아직도 거기서 이제 시체 장사를 하는 인간들이 많고요. 최근에 이제 그 양문석이라고 그 양문석 의원이 이제 원래 있었던 데가 미디어스라는 데입니다. 네. 여기 미디어스라는 데가 2007년에 창간한 한국의 매체 비평지로 미디어 오늘과 함께 전문적 매체 비평지 중에 하나로 꼽힌다. 2020년 현 대표는 안현우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미디어 오늘에서도 노무현이 죽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사설을 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겁니다. 미디어 오늘 2009년 4월 14일. 죽을 때 죽더라도 하찮은 하이에나 떼에 물려죽지 마시고 지도자 잡게 산하십시오. 당신이 죽어야 이 땅의 민주주의와 사회정의가 부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의 네. 민주주의는 네. 민주주의가 아니고 민주당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사회정의는 사회정의가 아니고 정의당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부활했죠. 소름. 다 그런 겁니다. 정치라는 게. 하루 차이로 노무현 당선은 재앙의 시작이었다고 해야 옳다. 이제 그가 역사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란 자신이 뿌린 환멸의 씨앗을
모두 거두어 장엄한 낙조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죽으래잖아요. 그래서 죽었다고 노무현 대통령이. 나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억하고 있다고요. 이때 일을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고. 15년이 지난 지금도 난 하도 안 까먹었다고 나는. 그러니까 내가 위험한 인간이지. 위험한 인물이지. 당신들이 15년 전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나는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게 그 얘기입니다. 이제 요번에 이슈가 됐던 양문석 노무현 한국당 못 밟도록 공항 폐쇄에 대한. 그래서 이제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진하고 그때 당시에 돌아올 때 이제 가면 쓴 미국인이다. 한국당을 밟지 못하도록 공항을 폐쇄해 쫓아내야 한다. 언론개혁 시민연대 사무총장 자격으로 언론 노조에 매국노는 매국노라고 불러야 한다. 라고 얘기했고 여기에 대해서 뭐 민주 노무현 물량품 양문석에 또 내분이 일어나서 지도부 삼톱이 불협화음이다 해서 이제 이 버티게 들어갔는데 이때 이제 수습에 나선 게 유시민하고 이제 이해찬이에요 또. 네.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안 계신 노무현 대통령 말고 산 이재명에게나 잘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알릴레오 같이 진행하던 그 조수진 변호사가 이제 박용진 의원 이제 강북을 거기에 이제 정봉주에 가지고 그다음에 조수진이 됐다가 이번에 이제 다시 그만두기로 했잖아요. 그 조수진이라는 사람이 노무현 재단 이사예요. 예, 네. 노무현 재단 이사하면서 이제 유시민하고 알릴레로 같이 진행했었거든요. 근데 조수진이 그러면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뭔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정신을 계승하려고 한다든지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시절에 뭐 청와대 비서관이라든지 뭐 해서 노무현 대통령하고 뭔가 관계가 있다든지 그런 사람이 노무현 재단 이사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무현 재단 이사 자격으로 있다가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민주당의 추천을 받아서 국회에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조수진 변호사는 그런 노무현 대통령하고는 하등의 인연도 없고 하등의 이제 정치적 결을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보좌관이었어요. 통합진보당이 이랬다니까. 이거 죽으라고 이랬던. 그때 지난 대선에 박근혜 잡으러 갔다. 예. 박근혜 너 떨어뜨리려고 대통령 났다는 그 사람 보좌관이었다고. 아, 네네네네. 아니 그 사람 보좌관이 왜 노무현 재단 이사를 하고 있냐고. 노회찬 재단 이사를 해야 될 거 아니냐고 해도.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니들 다 진짜 노무현 대통령이 계실 때 앞장서가지고 다 죽어라고 등 떠밀던 그 부류의 인간들인데 개가죽을 뒤집어 쓰고 마치 노무현 대통령을 계승하는 것 마냥 그 노무현 재단이라는데 거기에 빌붙어갖고 거기에서 월급 받아가지고 먹고 살고 하고 있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죽여놓고는 그 죽은 시체를 아직까지도 뜯어먹고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섭겠지 니들이. 그래서 폭파시키고 싶겠지. 아니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안 계신 노 말고 산 이재명이나 잘 있다고 소리를 할 수 있냐고 진짜. 그러니까 유시민은 좀 그렇다 쳐도 제일 역겨운 인간이 곽상은이라고 그 이제 이번에 종로에 출마하는 노무현 대통령 사이가 있거든요. 그 사이가 뭐라고 했냐면 네. 그 노무현 대통령 옛날에 깠던 사람들 다 해갖고 국회 안 시키려면은 뭐 이런 식으로 양문석을 실드를 쳤다고요. 사이라는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사이 자식 개자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뭐합니까 지금 장인 이름 팔아가지고 지금 국회의원 하겠다는 사람이 장인의 원수라고 양문석이가 이 새끼야. 그걸 실드 치고 있냐 네 국회의원 하고 싶어갖고. 야 국회의원이 그렇게 달달하냐 이 새끼야. 개자식이 진짜. 사실은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검찰 조사 받고 할 때 사실은 이제 명백하게 얘기하면 위법사항이 있었어요. 곽상은이 너 때문이잖아 이 새끼야. 네가 미국 가서 그 미국에 유학 갈 때 그 집 사준다고 권양순 여사가 돈 빌린 거 아니냐고 이 새끼야. 이런 개자식이나 진짜. 눈물 날 것 같아요. 어머 어떡해. 너무 슬프다. 너무 슬프네요. 어떡하지. 정말 권양수 여사가 네. 이제 사위하고 딸내미하고 결혼해갖고 미국에 이제 유학 가서 사는데 집이라도 한 채 해줘야 되지 않겠냐. 남편 노무현 대통령한테 얘기해봐야 당연히 뭐 좋은 얘기 안 들어올 게 뻔하니까 권양숙 여사가 원래 친분이 있던 사업가 박연치 씨한테 돈 빌려갖고 그 돈은 이제 송금을 하는데 송금할 때 그 금액이 커서 이제 외환관리법 위반이 걸린 거고요. 방송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던 그 100만 불짜리 아방궁 같은 미국의 그 호화스러운 저택 그거 곽상은이 네가 산 그 집 아니냐고 새끼야. 이러니까 사회자식 개자식을 하는 겁니다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어떡하지?
이런 걸 내가 네. 15년 동안 가슴 안고 살았다고요. 진짜. 어떡하지? 전해철 의원이 이제 양문석 막말, 세상 보는 시각, 용납 범위 넘어서 해서 이러한 막말과 경선에서의 불이익을 감내하면서도 민주당의 총선 승리와 당의 단합을 위해서 경선 결과에 승복했다. 그러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발언들에는 분노와 깊은 슬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양 후보의 대통령 비난 발언은 그 빈도와 말의 수위, 내용의 문제에서 용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노무현 정신은 당의 뿌리이자 정체성의 근간이며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사실은 유시민이 얘기해야 맞는 거예요. 지가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면 곽성은이가 사위 자식이라도 이렇게 얘기했어야 맞는 거라고요. 결국은 양문석 같은 경우가 이제 이 국회의원 공천 받아서 뭐 민주당 되고 하는 건 뭐 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으로 돌아가는 당이 아니다. 노무현은 간판만 걸어놨을 뿐이지 노무현의 그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민주당이 이어받고 있는 건 아니다 하는 얘기하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유시민이 노무현 대통령하고 정말 제일 가까운 사람을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전해철이 노무현 대통령하고는 훨씬 더 가까운 사이라고요. 유시민은 민주당의 어떤 적 자체가 얼마 없고요. 노무현 정권 때 장관으로 장관 하셨죠. 예, 장관 네. 했죠. 해서 잠깐이었고요. 민주당 사람 자체도 아니에요. 유시민은 진보당 사람이라고. 노회찬, 심상정 이런 사람하고 원래 친한 사람이라고. 조국이 문재인 정부 2인자인 거잖아요. 네. 그 노무현 정부 2인자였어요. 민정수석. 최연소 민정수석이었다니까 전해철이. 이 사람이 노무현하고 훨씬 더 정통성 있고 결이 맞닿아 있는 사람이라고. 오래된 사람이라고. 근데 이 전해철하고 경선에서 누가 붙은 양문석이 붙은 거 아닙니까? 전해철 떨어뜨려 양문석이 된 거거든요. 네. 노무현 재단이 그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 노무현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이 그 재단에 다 포진돼 있으면 그러면 누굴 지지해야 됩니까? 전해철을 지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양문석을 지지하고 있다고 지금. 양문석 건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도 노무현 재단에서 양문석은 물러나야 된다. 이런 성명서 하나를 안 내요. 왜? 노무현 재단은 노무현하고 아무 관계없는 재단이니까. 노무현의 시체를 뜯어먹기 위해서 만든 노무현 대통령 죽어라 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뜯어먹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정치라는 게 이런 겁니다. 원래 정치란 그래서 양두구육입니다. 양머리를 앞에 내놓고 파는 거는 개고기를 파는 겁니다.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고요. 자유당에는 자유가 없고요. 노무현 재단에는 노무현이 없고요. 박지모에는 박순혁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재단은 이제 이번 참에 이재명 재단으로 이름을 바꿔야 되고요. 민주당에 붙어있는 노무현 액자는 이제 내려야 되고요. 박지모와 금융선진화는 제가 박지모 이름 떼라 그랬거든요. 저하고는 관계없고요.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금융선진화 카페에 저를 지지하기 위해 지키기 위한 뭐 이런 목적을 해서 이제 들어와 계신 분이 있다고 하면 네. 빨리 이제 금융개혁당에도 탈당을 하시고 금융선진화 카페에서도 다 뛰쳐나오셔갖고 박공이산이라고 새로 카페가 생겼어요. 네. 예. 그 카페로 다들 모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자 보고 10년 불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다. 박순혁 우공이산TV의 창립 목적은 노무현 대통령님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창립한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노무현 재단이 이 채널을 가장 눈에 가시로 생각할 거고요. 촛불 강장의 원조는 노정권이다. 이제 이때 그 2004년 탄핵 받았을 때 그때는 좌파 진영이 다 노무현 대통령을 수호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노무현 대통령이 빚을 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그 빚을 진 거를 무시했습니다. 국정에 반영 안 했어요. 그래서 임기 후반에 한미 FTA 제주 해군기지 이게 네. 이제 다 좌파 진보 진영에서 극렬하게 반대하던 거였거든요. 하지만 그거는 국익을 위해서 맞는 거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니까 한미 FTA 지금 다들 잘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당연히 했어야 되는 예, 거고 예, 예. 다 하죠. 예. 모든 국가. 양문석이가 많은- 그때 한미 FTA 해갖고 저 새끼 매국노라고 얘기했다고요. 진중권이가 서프라이즈 한미 FTA 하면 나라 망한다고 글 썼다가 내한테 대차게 까야고 서프라이즈 울면서 쫓겨갔다고. 진중권이가 뭐라 했냐면 멕시코 사람들이 미국하고 멕시코하고 FTA 체결해가지고 멕시코 경제가 완전히 망했고 쫓을 굶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멕시코가 그 미국하고 FTA 체결한 이후에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많이 올라갔고 주가가 얼마나 멕시코 주가가 올랐는지 내가 보여줬다고. 봐라 이 새끼야. 멕시코 나라가 망인데 주가가 이렇게 하늘까지 올라갔겠냐고. 그래서 진윤권이 나한테 쫓겨났다고 울면서 쫓겨났다고요. 내한테.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은 좌파 신자유주의라고 불러라. 좌우를 넘나들면서 네.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면 난 하겠다는 거고,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고, 그 사실을 이 윤석열 대통령이 가슴속 깊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번에 보여드렸던 강정마을 제주 해군 기지에서 그 연설을 하면서 복받쳐 올라서 눈물이 난 거라고요. 노무현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좌우 가리지 않고 좌우 이제 정파적인 입장에 서지 않고 네. 국익의 관점에서 좋은 정책이면 좌파의 정책도 쓰고 우파의 정책도 쓰는 이게 노무현 정신이거든요. 지금 민주당은 노무현 정신하고 배반하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금투세입니다. 금투세 밀어붙이는 게 노무현 정신을 배반하는 거예요. 반칙과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배를 더 불려주기 위해서 지금 금투세를 추진하는 거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계셨으면 분노할 일이죠. 대노할 일입니다, 그거는. 벌써 한마디 하셨겠죠? 그럼요. 주먹질 했겠죠. 그분도 한 달치 하셔갖고.